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의 이수연입니다. 전일 우리 시장은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0.3% 하락해 3,260선에서 거래를 마치면서 3거래 연속으로 하락한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1,060선을 돌파하며 종가 기준으로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2원 20전 상승한 1,144원 30전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오후 들어서 중화권 증시가 상승한 것과 또 수출업체의 내고 물량이 환율의 상단을 누르면서 환율이 일부 상승폭을 되돌렸습니다. 또 조금 전에 마감한 뉴욕 3대 지수도 역시 혼조세로 거래 마쳤습니다. 다우와 S&P가 약보합권, 나스닥은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 델타 변이 확산세가 심상치 않자 국제유가까지 2%대 급락을 보이면서 66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인 중국에서 현재 이 경제 통제가 강화되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미국의 신규 확진자도 하루 평균 11만 명을 돌파하면서 이는 올해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또 전일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가 앞으로 고용 시장의 개선 속도를 유지한다면 테이퍼링은 올해 4분기부터 빨리 시작될 수 있다고 언급함에 따라 시장은 우려를 계속해서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과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정수, 최충성, 최재원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 개장 상황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종목별로 시그널까지 챙겨드릴 테니까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유튜브 소통 창구도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채널이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활발한 주식 이야기까지 나눠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서울경제TV 아침을 여는 오픈맨 정재훈 전문위원의 주유소 포트 먼저 확인하고 갈게요. 네, 정재훈 전문위원의 주유소 포트 현황입니다. 엑세스바이오와 비트컴퓨터, HLB는 목표가와 목표 수익률을 달성했고요. 비트컴퓨터가 26% 넘게 수익률을 챙겨가면서 목표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현대 엘리베이와 한라홀딩스는 약간의 상승분을 반납하는 모습인데 여전히 플러스 9%대 각각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다음 장에서는 명신산업이 어제 3% 넘게 올라가면서 현재 수익률 16% 넘게 달성하고 있고요. 아난티가 어제 한 3% 넘게 하락하면서 20%대 수익률에서 조금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플러스 16%대고요. 이화공영 마찬가지로 2%대 수익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정보들 정재훈 전문위원 만나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김재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포트 종목들 어떤 종목은 상승하고 또 어떤 종목은 상승분을 조금 반납하는 모습이고요. 이에 대한 전략 함께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제 뉴욕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했는데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만이 홀로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종목들이나 지수들도 그렇게 큰 폭의 하락세는 아니었기 때문에 오늘자 우리 시장 다시 한번 좀 기대해봐도 좋을 텐데요. 오늘자 대응 작전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예, 우선 포트에 있는 종목은 그냥 보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가 아마 있는 종목이 있고 없는 종목이 좀 있을 거예요. 아마 좀 포괄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거고요. 오늘 저녁 때 출연을 하죠. 그러니까 출연하니까 주유소 시간에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보유는 유지하자라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은 혼조세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나스닥 시장만 좀 강보합세로 좀 마무리가 됐고요. 나머지 지수는 조금 소폭 눌러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코로나 이 변이에 대한 얘기가 좀 계속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 부분들은 아직까지 크게 우려할 부분들은 아니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오늘 이번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옵션 만기일이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이번 주 옵션 만기를 좀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여전히 그냥 박스 번역에서 좀 진행되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들은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 있어서 매도 전환돼 있던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이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외국인 같은 경우 선물 쪽에 있어서 3거래를 연속적으로 좀 매도가 나왔었고요. 거래소 시장과 코스닥 시장도 매도로 좀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이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좀 매도가 나와주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시장에 좀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아마 외국인들 같은 경우 선물을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이는 좀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환율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좀 봐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어제 달러 인덱스가 그래도 좀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도 다시 이 원화 약세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여기서 21선 자리대가 1148원 정도가 됩니다. 이 자리대를 저항으로, 어제처럼 저항으로 작용을 하는지 그 부분들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다시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게 된다라면 외국인 쪽에서의 수급은 조금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만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슈한 트레이딩을 좀 보게 되면 어제 하루 종일 아마 경제방송에서 나왔을 겁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일단 경영으로 좀 복귀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 쪽에 있어서의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이 좀 상당히 많을 거예요. 어떤 아이디어를 내느냐, 이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우선 뭐니 해도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삼성전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삼성전자보다도 좀 여러 부분들을 좀 봐야 되겠죠. 아마 뇌피셜입니다만 두 가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속세 어떻게 낼 거냐, 투자 어떻게 할 거냐, 요 두 가지가 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제 주가에 있어서의 가격을 높이는, 뭐 기업들에 있어서의 가격을 높이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실적까지 좋아져야 되겠죠. 그러면 삼성전자를 봐야 될 그런 필요성도 있겠지만 삼성물산이나 삼성생명도 같이 좀 봐줘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투자 쪽에 있어서 보게 된다라면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비메모리 상당히 좀 많을 거예요. 전장 쪽도 있고요. 그러면 어떤 부분들이 할 거냐, 뭐 우선순위를 따져보게 되면 규모적인 측면으로만 보게 되면 비메모리가 클 거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런 식으로 좀 나오게 될 겁니다. 전장 쪽도 투자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종목군도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아마 무엇이 있을까 고민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냥 가장 편안하게 삼성 쪽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들, 뭐 그런 기업들을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익 IPS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에이테크 솔루션도 마찬가지로 자율주행 쪽에 있어서 기술 개발을 좀 하고 있죠. 최근에 거래량 늘어난 게 조금 수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라든가 피로픽스 같은 경우도 2차 전지 쪽에 있어서의 피르네제 지분 투자를 좀 했죠. 3자매적 유상증자로 좀 들어갔기 때문에 뭐 2차 전지 쪽에 있어서 투자를 한다, 미국 쪽에 하게 된다, 그러면 피로픽스의 장비가 다 들어가겠죠. 그러한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에로티 백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메모리 쪽, 비메모리 쪽,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다 들어가요. 이 펌프에 있어서는 필수적인 그런 부분들이고, 삼성이 마찬가지로 3자매적 유상증자로 투자를 좀 진행을 했죠. 이러한 종목군들이 실적이 좀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 투자를 하게 된다라면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부분들은 마찬가지 삼성 쪽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4분기 때부터 QD-OLED 양산을 시작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QD 쪽에서의 투자로 진행하는 것보다 바로 다이렉트 QLED로 좀 넘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관련주들을 좀 봐야 되겠죠. 뭐 바닥 권역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대부분입니다. 뭐 ICD 같은 경우를 봐야 될 것 같고요. HB 솔루션이 좀 최근에 급등을 했습니다. 이 종목은 계속 추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제이스텍 같은 경우 수공정 쪽에 있어서의 삼성 독점이죠. 대면적 쪽에 있어서는 대형으로 아마 독점으로 공급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봐야 되고요. AP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좀 봐야 된다.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관심주를 좀 보게 되면 첫 번째 종목으로는 현대일렉트릭입니다. 여전히 뭐 주가는 견조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이나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 쪽을 만들고 있는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대량 거래가 좀 터졌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8월 10일 화요일장 개장했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요즘인데요. 어제 우리 시장에서는 4거래 연속 동안 매수 우위였던 외국인이 하루 만에 돌아서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IT 업종에서는 매수세를 보였으나 이 제약 바이오 업종에서는 매도세가 확대됐다는 점 한번 체크해드리겠고요. 전일 미국 시장에서 모더나 주가가 17%대 급등을 보였습니다. 호주에서 모더나 백신 사용을 승인했다는 소식 때문인데요. 오늘 예측가에서 이 백신 관련주들 상승세 돋보이는 종목들 있습니다. 함께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개장 상황 함께 확인하시죠. 먼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까지입니다.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가 상향으로 출발합니다. 삼성전자는 82,000원 선 회복해주는 모습이고요. 전일 대비 500원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결정에 따라서 상승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오후장까지 힘 얻을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반면에 SK하이닉스는 1%대 넘게 조정 나오고 있습니다. 1.29% 하락하며 11만 4,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혼조세인데요. 카카오는 보합 움직임 보이는 반면에 네이버는 0.2% 하락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보시죠. 네, 코스피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1% 넘게 올라가고 있고요. 삼성 SDI 마찬가지로 2% 넘게 올라가면서 79만 4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그룹주들 강하게 출발하는 모습이고 현대차는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약보합권 움직임 보이면서 현재 가격은 22만 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카카오뱅크가 10위권에 안착했습니다. 셀트리온을 제치고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에 포함이 된 건데요. 카카오뱅크는 MSCI 지수 조기 편입이 결정되면서 전일도 12%대 급등 마무리 지은 바 있는데 오늘 6% 넘게 급등 출발하면서 현재 가격 83,5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수 보시죠. 네, 오늘 양지수 혼조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3% 가까이 올라가면서 3,269선에서 거래되는 가운데 코스닥 시장은 0.1% 하락하며 1,058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양시장에서는 모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연출되고 있고요. 각각 개인들이 강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매수권과 매도권을 오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수급 흐름 여전히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셀트리온 헬스케어만이 상승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0.18% 소폭 올라가면서 11만 3,8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카카오게임즈가 이 중에서는 가장 큰 폭의 하락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1% 넘게 하락하며 8만 1,7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과 셀트리온 제약은 약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고 현재 개인주가 굉장히 강한데 펄어비스는 수혜를 받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0.8% 하락하며 69,600원에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다음 장도 SK머티리얼즈가 나홀로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현재 41만 8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도 대부분 약보합권인 가운데 알테온젤이 0.5% 하락하며 8만 7,6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순간포착 라이브 매매 시그널 지금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자 이정수 전문위원 만나보기 전에 문자 받는 사람 샵 0082번에 이정수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장중에 주식 이야기를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수 전문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 양시장 혼조로 출발했는데 아무래도 코스피 시장 상승 요인은 삼성전자에 대한 수급 쏠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개장 상황과 함께 종목별 시그널까지 챙겨주시죠. 네, 일단 아침의 흐름이 여러분들이 예상했던 흐름으로 가지를 않죠. 당연한 겁니다. 일단은 뭐 세력들도 정확하게 이제 가속방이 된다 안 된다 몰랐던 것 같아요. 알았으면은 다들 매집을 해놓고 올라갈 걸 대비를 해서 준비를 했을 텐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갑자기 객관성 잠깐 줬다가 이제 밀리는 느낌인데
결론적으로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에서 움직이는 거는 이제 그 설레발, 기대감이죠, 기대감. 기대감에 대한 움직임이 잠깐 나왔다가 이제 밀리는 부분들이고, 정작 움직이는 것들은 이제 시설 투자가 집행이 되면 그때에서 움직일 것 같아요. 뭐 가령 지금 삼성그룹이 지금 투자하는 분야들이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가 있고, 그 다음에 파운드리 쪽은 이제 평택 P3 증설, EUV 적용이 되는 구체적인 아마 투자 계획이 이제 발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해외 공장이라든지 파운드리 증설 및 투자 계획 확정에 대한 부분들도 여부를 얘기가 나오면 관련된 시스템 반도체를 좀 움직일 수가 있고, 아니면은 뭐 대규모 인수합병 M&A 어디 쪽이면 이제 차량 반도체 부분에 대한 인수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삼성 SDI 미국 배터리 공장 신설 및 투자 계획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삼성바이오로직스 그 백신 생산에 따른 관련된 이제 생산 관련 얘기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인공지능 AI라든지 전장 부품이라든지 5G라든지 뭐 이런 쪽들의 이제 얘기가 나와서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여기다가 올 투자를 하겠다, 돈을 여기다가 얼마를 지표를 하겠다, 집행을 하겠다, 뭐 몇 조를 투자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그때서부터 진짜로 움직이는 거고요. 아침에서는 말 그대로 이제 기대감을 줬다가 이제 실망을 시켜줘야 되죠. 그래 개인 투자자들이 나와도 안 가는구나 하고 다 손절을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거에 대한 이제 눌림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포기할 게 아니고 좋은 종목이 가격이 내려오면 사게 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시스템 반도체, 뭐 반도체 장비, 뭐 OLED 장비 여러 가지 있잖아요, 섹터들이. 그래서 그런 이제 반도체 재료 부품 소재 장비주들은 갑니다. 가는데 지금 봐서는 개인 투자자한테 실망을 보여주면서 손절을 유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흔들게 되면 좋은 종목도 싸게 사시면 되는데 그렇게 크게 빠지거나 하지는 않을 테니까, 본인들이 이제 딱 사겠다라고 이제 집어놓은 종목이 있다면 본인이 마음에 드는 가격대로 들어오면 공략을 하시면 되고, 뭐 투자에 대한 얘기가 뭐 오래 걸리겠어요? 뭐 길어야 뭐 3개월 안에는 뭐 얘기가 나올 거고, 뭐 짧으면 한 달 안에 얘기가 나올 텐데, 그 전에 이제 종목들이 지금 지난주서부터 해서 반도체 OLED라든지 아니면 폴더폰 같은 경우들은 지금 이제 조만간에 이제 8월 11일 날 갤럭시 언팩 행사도 있고, 그 이후에서도 계속 그 IT에 대한 이슈들, 그다음에 뭐 대량 OLED 뭐 패널에 대한 뭐 좋은 얘기들, 그다음에 실적에 대한 얘기들, 아직 그리고 반도체 장비주들 실적 발표는 아직 안 된 애들도 있습니다. 조만간에 뭐 반도체 장비주들 실적들이 좋을 거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지만 아직 발표가 안 된 것들은 발표가 된 이후에서도 움직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 흔들리는 부분들에서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코스피는 뭐 급락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오늘 잠깐 갭상승 줬다가 밀렸던 부분들인데 그냥 박스권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종목별 장세는 계속 펼쳐질 겁니다. 아침에서는 조금 종목들이 좀 밀렸지만 다시 정신을 차리고 올라가는 흐름들이 뭐 빠르면은 오후장이 나오거나 뭐 내일이나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지수가 급락이 없으니까 뭐 이재용 부회장이 나왔다 그래서 시장이 뭐 악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놀라지 마시고 갖고 있는 종목들 어느 정도 떴다 싶으면은 매매적인 관점 뭐 그 정도만 잘 지키시면은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조정받으면 싸게 사는 전략 뭐 계속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먼저는 후성 주가 전망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요. 자, 후성은 제가 작년도서부터 해서 많이 얘기해드렸던 종목이라고 얘기했고, 서울경제TV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이정 전문가가 후성을 추천하고 있다는 걸 모르면 간첩이죠. 한 달에 꼭 한 번씩 얘기하고요. 작년에 8번, 올해는 11번, 그래서 9번 정도를 얘기했는데, 떠있을 때 얘기하지 않고 항상 바닥에 있을 때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후성의 주가가 지금 오늘 일단 2% 정도 밀리고 있지만 어제 급등이 나와서 그런 건데, 그러니까 바닥에 있을 때 4,800원대에서 추천하고 5,000원대, 그 다음에 6,000원대, 7,000원대, 8,000원대, 9,000원대, 비싸게 샀을 때가 이제 만원대. 그렇게 이렇게 밑에서 있을 때만 이렇게 추천했던 게 19번이에요. 19번을 추천했었고, 지금은 이제 수익을 올해에서 공략한 분들은 한 51% 정도가 지금 수익 권역에 있었고, 그 다음에 작년에 공략하신 분들은 어제 기준으로 209%가 올라온 건데, 주가 전망은 조정을 받으면 또 갑니다.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게 크게 반영이 되지 않고 그냥 다른 2차 전지가 움직이거나 냉매가스가 움직이거나 탄소 배출권이 움직여서 덩달아서 움직였을 뿐 실적에 대한 반영과 그거에 대한 이제 이슈가 되면서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은 내년서부터가 본격적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서 조정받으면 싸게 사시면 되는 거고요. 이게 뭐 지금 장이 좀 확, 오히려 차 한번 확 하고 떨어지게 되면 요거를 싸게 사시면 참 좋은데 이게 내려오면은 어쨌든 저는 10,000원대에서 많이 추천했었던 종목입니다. 만약에 10,000원대로 내려온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러면은 뭐 이전에서도 계속 10,000원대에서 추천을 올해만 해도 10,000원대 초반대에서 한 3번, 4번을 추천했었거든요. 근데 가격이 다 들어왔었어요. 그렇죠? 그때에서는 주가가 그렇게 힘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가격이 잘 들어왔는데 지금은 강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잘 안 내려와요. 그래서 이쪽으로 내려오면은 공략은 가능할 것 같고 오히려 지수가 흔들면은 이런 강한 종목을 조정을 받을 때 공략을 하시고 저는 이거를 목표치를 어쨌든 간에 2만 원 정도는 간다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어제는 외국인들이 92만 주 들어왔죠. 최근에 수급들이 강하게 들어온 부분들이 있어서 밀리면 싸게 사시면 되고 목표치는 한 2만 원 정도 보셔도 충분하지 않을까? 그 이상도 갈 수도 있는데 일단은 2만 원 정도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자, 다음으로는 제넥신에 대한 주가 전망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요. 제넥신 주가의 힘이 약해요. 일단은 누군가가 지금 들어와서 거래량을 한 번씩 실리는 부분들은 이게 매집형입니다. 누군가가 매집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약주의 흐름들이 어제도 많이 빠졌어요. 어제 많이 빠졌는데 오늘 그러면은 많이 빠진 걸 좀 되돌리는 어제 뭐 한미사이언스, 한미약품, 셀트리온, 그다음에 녹십자, 유한양행 어제 3, 4% 정도 빠졌던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게 강하다면 오늘 3, 4%가 아니고 그거보다 더 이상으로 올라가줘야 되는데 녹십자 하나 정도만 3.7% 올라가고 대부분들은 0.8%, 셀트리온 0.8%. 그러니까 강하지를 않아요. 강하지 않다는 얘기는 매매에서 먹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제약주의 구간이 아닌가 좀 생각이 돼서 과거 2017년도나 아니면은 2020년도 작년에 코로나 사태에 있을 때에서는 제약주들이 먹기가 쉬웠습니다. 그냥 대충만 얘기해도 쭉쭉쭉쭉 날아갔는데 지금은 웬만한 호재가 나와도 그래서 얘도 지금 백신에 대해서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인도네시아 임상 허가 재부각이라든지 뭐 연내 상용화하겠다 그리고 임상 3상에 대한 이슈들 뭐 이슈는 많아요. 이슈는 많은데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는 얘기는 지금 당장은 이게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관망 의견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뭐 차트라든지 거래량 패턴들은 나쁘진 않아요. 제약주들이 워낙 약하기 때문에 예전에서는 조금만 이슈도 막 상가 가는데 요즘은 안 그래서 관망 의견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핑크웨어 주가 전망을 물어보셨는데요. 핑크웨어. 자율주행차 관련주 쪽이죠. 블랙박스 관련 쪽인데 어제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움직였던 2차 전지 부품주들이 움직였던 게 이제 에프카 실무진이 최근에 방한을 해서 이제 자동차 부품주라든지 아니면은 2차 전지라든지 아니면은 뭐 SK그룹을 뭐 만나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나고 갔다 뭐 이런 얘기가 어제 전해지면서 관련주들이 좀 움직인 부분들도 있었는데 어쨌든 에프카 실무진이 최근에 방한한 소식에 맞물려서 자율주행차에 대한 관련주들이 이슈가 좀 돼서 좀 어제 움직임이 좀 나왔거든요. 근데 거래량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외국인들이 그래도 조금씩 들어오니까 단기적인 관점에서 혹은 매매적인 관점에서는 천냥봉의 거래가 조금 실린 패턴으로 여기를 손절사인을 저점을 잡고 매매적인 관점에서는 그래도 뭐 괜찮다. 다만 이제 에프카 실무진들이 뭐 블랙박스를 보려고 그쵸 그거를 보려고 들어오지는 않았을 거고 뭐 다른 쪽들에 대한 뭐 2차 전지에 대한 뭐 그런 부분들을 보고 들어왔겠죠. 아니면 자율주행에 대한 뭐 다른 부분을 보고 왔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 핑크웨어하고는 별로 그렇게 큰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 이슈는. 그래서 이거는 모멘텀이 조금 약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다만 그냥 매매적인 관점에서만 조정받으면 공략해서 한 18,000원 정도 뭐 이 정도의 뭐 짧은 매매는 나올 수 있는 시장 구간이니까 뭐 매매적인 관점에서는 조정시 매수해서 단타 정도 괜찮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장 상황과 함께 종목별로 시그널까지 살펴봤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과연 어떤 특징주들을 움직이고 있을지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크래프톤입니다. 비상장 주식 시절부터 국내 투자자들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던 게임주 크래프톤이 오늘 상장했습니다. 시초가를 44만 8,500원에 형성했는데요. 공모가보다 9% 넘게 낮은 수준으로 출발한 겁니다. 지난해 SK바이오팜 이후 대형주 중에서 시초가가 공모가보다 낮게 형성된 건 크래프톤이 사실상 처음인데요. 고평가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분봉상으로 롤러코스터를 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최고가 48만 원부터 최저가 40만 500원까지 굉장히 급등락 심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는 0.5%대 상승으로 전환 성공하면서 주가 45만 1,000원대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보시죠. 네, 다음 종목은 이수 앱지스입니다. 스푸트니크 관련주인데 델타 변이의 효능이 높다고 알려진 백신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V가 약 90%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장에서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 스푸트니크 관련주들 시장에서 현재 강세 보이는데 이트론과 EID도 함께 상승세 올려가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의 위탁 생산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시장에서 관련주 집중받고 있고요. 특히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효능이 높다고 전해지면서 델타 변이 확산세에 따라 관련주들 오늘 시장에서 돋보이고 있습니다. 일봉 보시죠. 네, 일봉상으로 이수앱지스는 15,250원대 터치했다가 주가 조정받는 모습 나왔는데요. 오늘은 갭상승 출발하면서 현재 음봉 그려가고 있습니다. 시초가의 상승분을 조금 반납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도 여전히 11% 급등하면서 현재 주가 14,250원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보시죠. 네, 다음 종목은 한화솔루션입니다. 최근에 한화솔루션이 프랑스 재생에너지 전문 개발업체를 약 1조 원에 인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한화솔루션의 재생에너지 사업 부문인 한화큐셀은 이번 인수를 통해 신규 진출을 계획하고 있던 풍력 사업 역량을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토털 에너지 솔루션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라는 계획인데 이 친환경 사업이나 재생에너지 사업은 차기 미래 먹거리로 강력하게 논의되는 만큼 한화솔루션에 대한 성장성에 기대감이 커지며 현재 3%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4만 95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일봉 보시죠. 네, 일봉상으로 최근에 주가 크게 하락한 적이 있습니다. 7월 말부터 8월 초반까지 37,000원대까지 내려가는 모습이었는데 주가 금방 회복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4만 95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특징주들 살펴보고 돌아왔습니다. 다음 주자는 최충성 전문위원 만나볼 차례인데요. 문자 받는 사람 샵 0082번에 최충성이라고 문자 전송해 주시면 실시간으로도 함께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현재 시장 아직도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이 장 초반의 상승분을 조금 반납한 모습인데 오늘 개장 상황과 함께 종목별 시그널도 챙겨주시죠.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 상황 먼저 살펴볼 텐데 전일 유럽 증시 그리고 미국 증시가 코로나19 델타 변이에 대한 공포 심리가 조금 작용을 하는 모습이었고 일단 투자 심리를 좀 제한하는 모습에 일단 혼조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국채유가도 약세를 좀 보이면서 에너지 관련주들의 좀 부진이 좀 부담이 된 모습이기도 하고요. 일단 미국 고용 지표는 회복을 좀 권하고 있으면서 좀 긍정적인 모습이었지만 중국의 지표 부진 그리고 국제유가 중국에서 코로나19 좀 확산하면서 봉쇄 조치가 좀 강화되고 있다는 소식에 22% 넘게 좀 급락한 영향을 좀 받고 있고요. 일단 글로벌적으로 계속적으로 뭐 좋은 이슈들과 안 좋은 이슈들이 좀 같이 좀 혼재하는 모습인데 일단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상승이 좀 제한된 모습입니다. 일단 국내 증시도 3,300선을 앞두고 계속적으로 좀 경계감이 작용하는 모습이고 일단 불확실성 변수는 계속으로 좀 염두를 해 두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펀더멘털적인 면에서 본다면 일단 시장 자체는 좀 양호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은 어제 같은 경우 성장주, 2차전지 관련주들 좀 많이 움직였어요.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사실 성장주가 올라가는 것보다는 다른 부분들이 좀 움직여야 되는데 일단 가치가 있는 그런 종목들을 바닥에서 잘 준비해 놓으시면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는 종목들 오늘 2차전지 관련주들 대부분 좀 쉬어가는 모습인데요. 일단은 올라가는 종목들 급하게 따라잡으시기보다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바닥권에서 준비하는 그런 종목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계속적으로 좀 방어적으로 대응하시면서 시장 흐름을 좀 차분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조금 지루하고 답답하게 움직이는 그러한 시장인데 그만큼 불확실성 변수가 존재하고 고점 상단에 좀 위치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부분이니까 뭐 자연스러운 흐름이거든요. 오히려 흐름을 좀 거스르려고 하기보다는 차분하게 뭐 준비해가는 그런 시간으로 좀 삼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세 가지 종목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첨보라는 종목입니다. 어제 이제 2차전지 관련주들 상승 흐름이 굉장히 괜찮았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뭐 어제 첨보 상승을 하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2차전지 관련주도 좀 쉬어가는 모습인데 일단 배터리와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좀 지켜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일단은 2차전지 관련주들 지속적으로 당분간 뭐 추세적인 상승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만 성장주 흐름은 계속 경계하실 필요가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 구간에서는 좀 뭐랄까요? 유동적으로 반복하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일단 쭉 끌고 가시는 것보다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조금 줄이고 다시 이제 눌림에서 잡고 이것을 좀 반복해서 끌어가시면은 충분히 좋은 수익을 좀 얻어갈 수 있고 성장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긍정적인 리포트나 이런 거 기사나 많이 보셨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전기차 생산이나 이런 것들도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파인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메타버스 관련해서도 또 묶여있고 스마트폰, 부품과도 묶여서 좀 움직임이 나오는 그런 종목인데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굉장히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좋고 실적과 관련해서 안 좋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기존에 방송에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원래 주가라는 거는 기대감이 먼저 선반영이 되고 그다음에 주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기업의 가치 플러스 기대감이 합쳐져서 이제 상승이 나오고 그다음에는 일정 부분의 기대감이 어느 정도 커지고 기업의 가치로 이제 자리 잡는 그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어쨌든 지금은 성장 부분이기 때문에 천천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부분들에 굳이 영향을 받으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삼성 갤럭시 언팩 수혜주도 받고 있고요. 일단 지금 가을부터 이제 핸드폰 출시가 본격화되어서 나타나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 잘 보시고 대응을 하신다면 더블 섹터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좋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 흐름도 굉장히 괜찮았고 차트상 지금은 조금 떠있는 구간인데 눌린 구간에서 충분히 접근하시면은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흐름을 좀 보시고 매매하시는 관점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메타버스의 성장성이나 스마트폰 관련해서 충분히 성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는 좋아하는 종목입니다. 좋아하는 섹터군이기 때문에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꾸준하게 매출도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데 작년에 좀 적자를 기록했어요. 일단 저 부분이 해결되는 모습, 공시나 이제 영업이익 관련돼서 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인다면 충분히 한 번 정도는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인텍 잘 챙겨보시고 지금은 단기적으로 조금은 고점 구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2,500원 정도 목표 구간을 한번 보시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흐름 지켜보신 다음에 수익 어느 정도 챙기시고 눌린 구간 재공략하는 그런 전략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우리금융지주라는 종목입니다. 저도 방송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일단 은행 관련, 금융 관련주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증권, 은행, 보험 관련주들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접근하실 필요가 있고, 사실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조금 피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흐름 자체가 천천히 움직이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일단 그때 상황에 맞춰서 뭐 올라간다, 추세적으로 좀 상승을 해간다라고 하면 한번 올라타볼 수 있겠으나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좀 끌어가는 걸 좋아한다라고 하신다면 또 그때 자리에서 좀 준비해서 끌어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금리 인상에 대해서 계속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일단 그런 부분들에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흐름적으로 계속적으로 잘 체크를 해보시고, 지금 최근에 상승이 나와서 또 쉬어가고 있는 구간이긴 한데 뭐 기술적으로는 121선, 61선 사이에서 천천히 모아가시면 가격적인 메리트가 충분히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런 섹터분들은 이제 외국인 기관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이에요. 천천히 시간적으로 한번 보시면 뭐 13,000원, 14,000원 이상도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딱 우리금융 지주만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반적인 금융 관련주 잘 체크를 해보신다면 지금 바닥권에서 거의 쉬어가는 자리입니다. 일단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또 카카오뱅크가 상장을 하면서 조금씩 일정적으로 좀 몰려가는 그런 모습인데, 뭐 기본적인 맥락에서 뭐 KB나 우리금융 같은 신한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관련주들 잘 보시면은 뭐 수익도 잘 나고 있고 비대면 수익이나 이런 부분들 점점 이제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대출과 관련해서 예대 마진도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그런 부분에서 잘 체크를 해보시다면 뭐 좋은 흐름 안정적으로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과 세 가지 종목 살펴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금융지주 살펴주셨는데요.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은행주가 최근에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한국 증시에서도 강세 조짐 보이고 있다는 점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주자로는 최재원 전문위원 만나볼 텐데요. 문자 받는 사람 샵 0082번에 최재원이라고 전송해 주시면 실시간으로 주식 이야기들 나눠가실 수가 있습니다. 네, 위원님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이 코스피가 하락 전환했습니다. 양지수가 지금 0.2%대 조정받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시간이 지날수록 확대가 되고 있는데 오늘 개장 상황 짧게 짚어주시고 종목별 시그널도 챙겨주시죠. 네, 일단은 오늘 개장 상황, 뭐 요즘 증시 상황이라고 그냥 말을 해도 되겠죠. 네, 이게 증시가 오르는 듯 싶더니 이제 상방으로 방향을 트나 싶더니 좀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이 이야기들을 이제 제가 한번 했었는데 이전에 그렇다면 제가 이전에 증시를 어떻게 예상했고 이제 그대로 가고 있는지를 먼저 한번 돌아본 다음에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일단은 제가 맨 처음에 코스피가 고점 갱신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지만 그렇게 기분 좋은 상승장은 아닐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3,450까지의 상승이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시청자분들이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상승장은 아닐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분명히 이 주도 섹터 한두 섹터 정도가 이 상승을 이끌고 그 외의 테마들, 그 외의 종목들은 대부분 수급을 이제 충분히 받지 못하고 이제 돌아가는 순환매 안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종목을 잘 골라야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아직까지는 주도 섹터가 잡히지 않은 모습입니다. 이제 시작 자체는 삼성전자를 포함한 반도체가 끊었고 어제 같은 경우 2차 전지가 한 번 더 이제 불을 붙여주었지만 자동차, 반도체, 2차 전지 등등 정말 이제 여러 가지의 주도 섹터가 될 가능성이 높은 테마들이 많지만 이미 고점이고 저 같은 경우는 제약 바이오 섹터를 눈여겨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2차 전지 테마 역시 지난번에 이제 한번 상담을 할 때 한 번 정도의 더 상승 가능성은 있지만 그 상승이 끝물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도 드렸었고요. 2차 전지 같은 경우 어제 한번 올라줬지만 이제는 정말 끝물을 의식해야 되는 단계가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증시 자체는 이 하락 추세도 뚫어주었고 3,287도 한번 이제 위로 깨주면서 파동을 한번 깨주면서 고점 갱신의 가능성은 거의 높아졌고 이제는 넘는다라는 걸 거의 확실시해도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아직 잡히지 않은 주도 섹터 때문에 이 주도 섹터를 좀 미리 잡아놓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이 부족한 수급이 아래에서 순환매 도는 것을 쫓으며 이제 어렵게 수익을 챙겨야 되는 어려운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증시는 나쁘지 않지만 내 계좌, 내 종목들은 안 좋다. 이런 느낌을 지금 많이 받으시는 이유 역시도 이런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 주도 섹터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 섹터를 유력 후보로 보고 있으니 참 잘 지켜보시면서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증시 상황 짚어드리고 질문 들어온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HK 이노엔 주가 전망. HK 이노엔 이거 어제 상장한 종목이죠. 이제 원래는 이제 CJ 헬스케어로 바이오 헬스케어 쪽 회사인데요. 제가 위에서 바이오 제약 말을 하자마자 이제 첫 번째 종목이 바이오 헬스케어 쪽 종목이네요. 뭐 하는 회사인지 좀 자세히 보면은 전문 의약품 사업과 HBMB 사업 등을 연계하는 업체라고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이제 2019년에 국내 제30호 신약으로 출시한 K캡은 이제 국산 신약 중 출시한 첫 해 최고 누적 원해 처방액 실적을 달성했으며 HBMB 주요 제품으로는 여러분들이 다 알아요. 이거 국민들이 다 아는 이 숙취해소 제품인 컨디션 헛개수 등이 이 회사에서 만든다고 하네요. 여러분들 다 아시죠?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잘 팔리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 회사의 제일 핵심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K캡이라는 신약인 것 같네요. 이 K캡에 대해서 관련된 기사를 조금 살펴보자면 이노에는 위식도 역류질환 신약 K캡 임상 결과가 SCI급 국제학술지에 등재됐다라는 기사가 있네요. 이런 바이오 제약 쪽은 국제학술지에 등재되는 것이 굉장히 큰 호재이고 영광이고 이슈입니다. K캡 정은 출시 2년 차인 작년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 시장 1위에 올랐고 지난달까지 누적 1,477억 원의 처방 실적을 기록했다. 이런 호재도 있습니다. 현재 굉장히 기분 좋은 상승세를 타고 있는 기업이고 주가랑은 별개로 기분 좋은 상승세를 타고 있는 기업이고요. 앞으로의 전망 역시도 기대가 되는 회사입니다만 상장 첫날인 어제 장중 15%까지 상승했다가 쭉 밀렸습니다. 워낙 차트상의 근거가 부족해서 이게 딱 말할 수는 없지만 주가의 흐름 자체가 엄청 좋다고는 말할 수 없겠죠. 어제 종가로 시가총액이 2조 정도 참 판단하기 애매한 시총인데 크다고 말하면 클 수 있겠지만 또 사업하는 사업의 규모나 현 상황을 본다면 그렇게 또 엄청 크지도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 시가총액인데요. 특히 이제 헬스케어 분야는 앞으로도 꾸준히 마켓이 커지고 성장할 거기 때문에 주가 전망 자체는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수의 상승을 이끌어갈 주도 섹터 후보로 제약바이오를 제일 유심히 보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나쁘지 않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마감만큼은 좋지 않았지만 여전히 더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아직은 차트상의 근거가 좀 덜 만들어졌고 바로 어제 상장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느 자리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 딱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차트가 좀 더 만들어진다면 그때는 매수를 강력하게 고려해볼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매수 자리나 기간 특정을 하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는 좋아 보이니 매수 시그널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렇지만 차트상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고 지금 당장 매수보단 근거가 조금 더 명확해지면 매수하거나 아니면은 단기적으로 볼 생각을 하고 분할로 모아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HK 이노엔 질문 답변 드렸고요. 두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이 종목 역시 한번 본 적이 있는 종목인데요. TYM 주가 전망. 이 TYM이라는 종목은 제가 지난주에 이제 장마감 방송에서 상담을 했던 종목입니다. 누가 분명히 질문을 주셔가지고 상담을 했었는데 그때 분명히 이제 추가 상승할 거다라고 말을 했었고요. 지금 보니 그때 이후로 바로 올라가면서 많이 올라왔고요. 기본적인 건 뒤에 설명하기로 하고 이 TYM이 뭐하는 회사인지 어떤 호재로 올랐는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트랙터, 콤바인, 이항기 등 각종 농기계 제조 사업 및 담배 필터 사업 등을 하고 있고 매출 대부분이 농기계 사업에서 발생되며 국내 농기계 생산 기업 중 유일하게 이 자율주행 기술을 기반으로 본체와 엔진, 작업기를 모두 생산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 TYM은 무슨 호재가 있어서 오른 걸까요? 두 가지 뉴스가 있네요. 첫 번째 뉴스는 국제종합기계 지분 73% 정도를 인수했다는 뉴스인데요. 이게 호재일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기사 나온 날 6% 정도 올랐다고 하니까 호재는 호재인 것 같죠. 두 번째 뉴스는 TYM 윤석열 테마주로 바뀌었네요. 파병 윤씨, 윤여두, 윤봉길, 월진의 회장 부각 이런 뉴스입니다. 아무래도 두 번째 뉴스가 이제 주가 상승을 주도하는 뉴스가 아닐까 싶네요. 대선 테마주인데 윤석열 전 총장이 테마주죠. TYM은 자회사 GMT가 이제 파병윤씨 집성촌인 논산시 노성면에 위치했고 그리고 윤여두 전 TYM 부회장이
정치내 회장으로 있다는 이유로 윤석열 관련주를 엮였다고 합니다. 참 가지가지 엮이는데 이런저런 이슈에도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지율이 꽤 단단하죠. 입당도 했고 야권 1주자로서 대선에 나올 가능성 역시 굉장히 높아졌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이전에 첫 공개 방송에서 대선주 어떻게 매매해야 되는 주제로 살짝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대선주는 결국에는 지지율입니다. 대선주가 좋은 뉴스가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서로 다른 후보들 깎아내리기 바쁘니까. 그럼 이런저런 안 좋은 이슈들이 나오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런 이슈들에도 그 후보들의 지지율이 굳건한가가 이 대선주를 매매하는 핵심입니다. 지지율만 굳건하다면 안 좋은 이슈로 하락을 할 때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관점으로 윤석열 관련주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후에 입당하고 하면서 다시 다 올랐는데요. 이미 정치 테마 각 후보별 관련주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는 한 번에 같이 움직이기보다는 개별적인 움직임을 보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테마주의 대장격이라고 말할 수 있는 덕성이 내리는데 TYM이 오르는 게 그 예시인 듯 하고요. 결론만 보면은 이런저런 이슈에도 굳건한 지지율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전 총장의 테마주들은 만약에 차트만 좋고 한번 흔들려주면은 받아보는 것 역시도 좋아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추가로 오를 거라고 저번 주에 말씀드렸고요. 그때 2,600원, 2,700원, 50원 부근까지의 강한 저항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현재 그 저항대 부분 뭐 뚫릴지 말지 이러고 있는데 아직 크게 밀리는 느낌도 아니라서 뚫고 나면은 한 번 더 상승을 이어나갈 가능성 역시 있습니다만 반대로 저항을 맞고 내려온다면 많이 오른 만큼의 이제 큰 폭의 조정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신규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은 아니고 보유자분들은 관망하시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간 이번 주 주봉 마감할 때 뚫는지 못 뚫는지 보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TYM 저번 주는 매수였지만 이번 주는 이미 보는 구간까지 올라왔다라는 코멘트 드리면서 관망 시그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TYM 질문 답변 드렸고요. 안암전자 세 번째 종목 질문이네요. 안암전자 이제 한때 정말 많은 관심을 받았던 회사죠. 대부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 샤오미, 고게 애플카까지도 엮였던 회사인데요. 이런저런 호재 덕분인지 올해 초까지 지수와 함께 잘 오르다가 1월부터는 지수와 함께 또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트를 보면 참 지수의 영향을 많이 받는 종목이구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종목이 이제 최근 다시 주목을 좀 받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 이슈인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가 긴 횡보 조정을 끝내고 외국인의 매수세와 함께 큰 상승을 했다는 점 그리고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이제 어제 확정 소식이 났죠. 확정 소식 때문에 삼성전자의 관련주로서 시장의 관심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은 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어제까지는 그랬는데 오늘 조금 애매한 흐름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충분한 조정을 지나왔고 중요한 지지라인인 2,750원 여기 부분을 잘 지켜주면서 반등에 성공했기 때문에 지금 한 3,000원 초중반대까지 올라왔었는데요. 이 3,600원대 굉장히 강한 저항대가 있습니다. 여기 부분을 뚫어야 3,880원도 뚫고 2017년 최고점인 5,500원을 도전할 수 있어 보이는데 아직은 뚫어주지 못했고요. 안암전자는 이 3,600원 저항대만 뚫고 안착한다면 추가 상승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뚫지 못했으니 매수 시그널을 드릴 수가 없겠죠. 오늘만 봐도 이 3,600원을 뚫나 싶더니 바로 밀려버리는 모습입니다. 이 3,600원이 큰 파동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자리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매수를 고려하시는 시청자분들 그리고 이미 보유 중이신 이 시청자분들도 역시 그거에 맞춰서 제가 말씀드린 기준가에 맞춰서 매매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관망 시그널과 함께 3,600원만 확실히 뚫어준다면은 매수라는 코멘트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짧은 증시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HK이노엔, TYM, 안암전자까지 세 종목 주가 전망에 대해서 시그널 드렸습니다. 최재원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시그널들 다양하게 챙겨드렸습니다. 현재 시장 계속 부진하지만 오후장에는 조금 더 힘을 내보길 바라겠고요.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을 사칭하는 1대1 유사 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니 이 점까지 유의하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